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최근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혼을 요구해야 했어야 했는데 이혼을 당한 것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있죠.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자고 당당히 얘기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 다시 돈이 생기면 친한 척 남편 행세를 하는데 심지어 시부모까지 합세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웃긴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하는 사연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님은 유명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아주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규모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있고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저랑 남편이 같은 팀 소속이었고 당연히 제가 상사였죠.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라 자주 근무가 겹쳤고 서로 상의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사로운 얘기도 종종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커피 취향 같은 것들도요. 팀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해서 드시죠? 저 오는 길에 커피 사면서 같이 가져왔어요. 이건 이번에 카페에서 새로 런칭한 마카롱이라는데 팀장님이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같이 데려와 봤습니다. 센스가 장난 아니네요.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했어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일 좀 빨리 끝내시면 제가 저녁을 사주겠어요. 어때요? 오늘 야근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이번에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맛있는 걸 제안하면 어떡해요? 남편은 밝고 무뚝뚝한 챌린저와는 달리 재치가 있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팀이기 때문에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회식 자리에서도 대화를 나눠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에요. 겸손하고 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매일처럼 운전사처럼 차를 태워주고 집까지 데려다주며 연애 기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듯 정말 헌신적으로 대해줬어요. 세상에서는 신데렐라 남주현이라 우스꽝스럽게 농담을 퍼붓더라도 기분 나빠해하는 척 없이 항상 웃으면서 놀리기만 했거든요. 나는 단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대해준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며 혹시 단지 회사 직원이나 알바생으로만 살고 있어도 난 당신을 좋아했을 텐데 직장이 없었다면 서로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내 의견도 내가 굳이 어떤 직함을 달고 있거나 내 배경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붙어 다니고 1년도 안 되게 연애를 했어. 그때쯤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어서 몇 명의 관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산에서 워낙 꽁냥거려서 집안 식구들도 암암리에 우리 사이를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친정 아빠가 사위로 데려올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이때다 싶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남편을 소개시켜줬어. 아빠는 내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개시켜주니까요.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결혼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고 사람이 참 착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내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아버지께서 언급하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던 분이었어요. 우리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자신 있는 친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은 기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쉽게 자리를 얻어주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즉시 매료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결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리가 생겨준다는 것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한 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점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는 결혼이었는지 모두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 인사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 배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존중하는 이유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해보며 더 신뢰를 가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한자리를 제공하며 원하는 대로 도전하고 실패를 여러 번 겪어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보자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모습을 바라는 사람이구나.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는데 잘 알겠네. 내 딸이랑 결혼해서 그 남자가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평사원이라는 것도 자존심을 상할 일이지. 정말로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해서 내 딸에게 더 잘해주면 더 좋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회사도 서운해하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 상견례하고 결혼을 진행하는데 다른 검소한 사람과는 달리 시댁은 꽤나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하리만치 돈을 쫓는 집안인 것 같아서요. 특히 친구가 돈을 좀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시댁에서 준비한 혼주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게다가 제가 생각한 혼주와 비교해봤는데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설마 너희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이 정도만 준비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준비한 게 다라는 게 사실이긴 한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물을 받는 건 아니라 그런데 너희 집은 돈이 많잖아. 예물을 몇 개 더 가져왔는데 그냥 해드렸어요. 사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했는데요. 이제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래도 많은 걸 바라신다 하니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정말로 모두 말씀하신다 하시니 그렇다면 언제 받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맞다 생각해서요.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모 입장에서 돈 많은 며느리라면 받으면 어떨까 생각했을 때 그냥 받아야 하나 싶어서 그때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요구가 올지도 몰라서 요구하시는 걸 다 들어주었었죠.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을 했어야 했고 그런 생각 자체를 의심해봐야 했어야 했는데 저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행동해버렸네요. 어머니도 아실 것 같지만 내가 바빠서 자주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자주 부를 필요는 없어. 용돈은 좀 주면 좋겠어. 당연히 챙겨줘야지. 말 안 해도 할 게니까 어머니가 부족함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내가 잘할 거예요. 너는 매번 오지 않아도 돼. 마지막에 망설이지 마시고 말해주셔서 기쁘네요. 내 마음도 가라앉게 해준 계기가 있어서요. 결혼식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시모랑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결혼식을 조금 화려하게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중소기업이지만 규모가 있는 편이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실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은 체류객권이 크게 하는 거니까 니들이 돈 내라는 식으로 시모가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긴 한데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어요. 결혼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성대하고 크게 결혼식을 하는 집이 세상엔 어디 있나요? 이게 무슨 대기업끼리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소소하게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대할 손님을 많이 부르지 못하겠어요. 모든 걸 무시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성당 같은 곳에서 소소하게 진행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크고 성대하게 하는데 돈도 없어서 너희 집에서 하는 거면 너희 집에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이것으로 시모랑 조금 다투었는데 친정아버지가 결혼 전에 고부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습니까? 예약부터 웨딩 플랜, 띵 촬영, 신혼여행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정도의 일은 압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걸 못 해주겠냐고 하시며 웃으신 후 대신 남편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아버지는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요. 결혼 시작도 전부터 사돈과 충돌한다면 힘든 일인데 너도 힘들고 사위도 중간에서 힘들어지니까 이번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딸을 고마워하고 있는데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 정도는 나도. 얘기를 해주어야 너가 고생하지 않게 되는 법이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가끔 시냇가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어. 천하나 꿈쩍하지 못하게 만드셨죠. 결혼 전에도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도 제가 물 한 컵도 딴다 못하게 하시고 공주처럼 대우해 주셨으니까요.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과일 같은 것도 손수 깎아 가져다 주셨어요. 한 번은 제 아들과 저가 고생하면서 일할 때 생각나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하시고 사계절 내내 김치를 종류별로 다 주셨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반찬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 반찬들과 김치는 다 시모가 해주신 것이었어요. 밥 굶지 말고 다녀. 우오. 아무 대비나 좋다고 하는 거지? 나도 며느리나 아들이나 맛있게 잘 먹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니겠니? 우리 집 것도 하나까지 몇 개 더 찬스 해볼 것이다. 저번에 해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어머니 매번 이렇게 주시니 힘드시겠지 어떻게 해요. 깍두기랑도 다르고 김치랑도 다른데 나박김치 같은 걸 먹어봤니 이게 보통? 이게 저렴하고 달콤해서 맛있어. 어머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그 일이랑 나랑 끼니 때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이랑 퍽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유지하고 있었던데 그 과정에는 제 노력도 은근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모가 이렇게 반찬이나 김치 같은 것을 해주시면 저도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시모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걸 사드리곤 했거든요. 거기서 가방이든 지갑이든 무엇 하나 선택하면 빈 걸로 드리긴 조금 남아있어서 용돈도 좀 넣어서 선물해 드렸고요. 저는 시모가 저희를 위해 이것저것 노력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특히 시모가 돈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몽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용돈으로 호캉스 같은 걸 예약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인생에서 유일한 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약간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브랜드에서 신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래요. 마침 저도 가방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잘 됐네요. 며칠 뒤에 너가 준 용돈으로 아이들이랑 호캉스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자랑도 해야겠어요. 그때쯤이 다가왔네요.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길도 다 막혀 있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당시에는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마침 남편이 해외 관련 팀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서 남편과 함께 제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저는 불경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미래를 보면 지금 갑자기 떨어진 상황에서 나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너무 불경기인 대로 뛰어드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너희 집만 부리지 말고 상황을 좀 봐야지. 내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아, 몰라. 어련하시겠냐? 너희 집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부도가 나든 말든 우리 회사 부도 나면요. 당신도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련하시겠냐고 하면서 돈이 많다 하면서 대화가 끝났어요. 나중에 보도 몰라도 제감은 모른다고 했어요. 당신네 집이 돈이 많으니까 직원들 월급을 착취하지 말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떠났대요. 한 번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건드린 적도 없어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도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이걸 누가 받아들이라고 보내다니 이건 아마 용돈이 아닐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 달에만 양해해 주세요. 어떻게 양해를 받아들일 건데요? 밑바닥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댁에서 배려 없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너무 바빠져서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금을 조금 절약해야 해서 용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누구 코에 붙인다고 성질을 부리시는데 돈을 밝히고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기분이 나빠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머님,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용돈으로 꽤 많은 편이에요. 더 많이 쓰곤 했잖아요. 1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개발자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비용이에요. 이 돈이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자랑할 건 다 해놨는데 내 체면은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집은 돈이 많다면서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며느리를 받아들인 것과 우리 집이 돈이 많은 것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어? 내가 다른 집 며느리처럼 살갑게 대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허구헌의 시대로 가기를 거절하고 전화 한 통 없이 찾아올 생각도 없는데 날 어렵게 다루지는 않는다고. 어른들이 우습게 속이면서 매번 그런 건 아니야. 초반에 혼수할 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기에 어머니도 알아들으셨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렇게 전화 한 통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돈도 못 줄 것 같으면 죄송한 마음에 집에 와서는 빨래라도 하든지 청소라도 하든지 해야죠. 돈만 따박따박 잘 주다가 이젠 그런 것도 못 주겠으면 그만큼 값어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며느리라면 저희가 매번 이렇게 대접했으면 알겠지만 나는 여느 직장인 월급에 준할 만큼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하시니까 여간 서운할 게 아닙니다. 집에 와서 가사 노동이라도 하라고 하시니까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를 단순히 돈을 내는 사람으로만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못 주시겠다면 집에 와서 일이라도 하라는 걸로 이해돼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심호흡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성격을 알잖아. 이미 호캉스를 간다고 예약도 다 해놨을 거고 친구들한테도 말씀을 다 했을 텐데 엄마가 최면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왜 돈을 그만큼만 보냈어? 아니, 부모님 용돈으로 몇백이 장난이야. 나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그렇게 안 드렸어. 그런데 왜 매번 어머님에게만 그렇게 드려야 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네 집은 돈이 많잖아. 돈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굳이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에게 용돈을 주신다면 몰라도 그런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남편과 회사 일로 싸웠었는데 이번에는 가벼운 사소한 이유로 또 싸우고 싶진 않아서 말을 줄였어요. 저한테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어쨌든 남편한테는 엄마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그냥 넘기려 해도 끝까지 말을 하고 빨리 끝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매번 회사 일 때문에 집으로 전파되어 싸우는 것에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 연애 후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노닥거려서 쉬며 잠들고 싶은데 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네요. 이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투자한 회사가 회생하지 못하고 망했을 때 저도 조금 아찔했어요. 이런 이유로 야근을 밥 먹는 것처럼 했는데 남편이 구리집 망했다고 일일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회사는 안 된다고 했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돈만 쓸 줄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 너희 집 돈 많다 해봤자 그건 순식간이야. 더 돈을 쓴다 해도 대출을 다 땡겼다가 파산하니까 뭐 어차피 망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출근도 안 하겠다고 해. 이거 지금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남편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 아파트도 언제 옮길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즐겨야겠다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걸 하나는 알아요.
아주 술판을 벌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야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 양주란 양주는 전분으로 넣어두고 샴페인과 와인까지 꺼내놓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 지금 하는 짓이라고. 무슨 경사가 있다고 이렇게 술판을 버려놓는 것인지 내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마침내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건지 경매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어. 집이 망하는 게 그렇게까지 싫은 것인지. 축하할 일이라서 기뻤던 와중에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던 와중에 성을 내며 시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거기 있다면서요. 이번에는 시모랑도 하나 보겠다 싶었죠. 귀가 다 먹먹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냐?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너는 마누라라는 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애 밥도 안 먹이고 다녀. 애가 이렇게 피골이 상처받고 있는데 어머니? 그건 어제 그 사람이 술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엔 밥도 잘 먹어요? 너희 집 가정부 쓰던데 이제 돈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시누이한테 꼴랑 100만 원이 밖에 못 주는 집에서 어떻게 가정부를 쓰겠어. 카드라도 턱턱 내야 쓸 수 있겠지? 돈이 많다고 그렇게 허세를 떨더니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회사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게 한순간이라고 그랬네. 사람이 겸손해야지. 왜 그런지 알아야겠다.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나한테 취직 도와달라고 엄청 부탁했잖아. 신호는 물론이고 남편 사촌들까지 거의 8번 넘게 연락이 왔던 것 같은데 남편의 사촌들은 거절했고 신우는 제 친정아빠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 가족이란 이유로 하나 둘씩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심오한 남편과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넘어가려던 차에 싸움이 나겠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대출도 안 해줄 거라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게 해도 역추적해서 알아보니 제 남편이 돌린 거더라고요. 이젠 하다 직원들한테 소문도 퍼뜨리고 그러니 내가 뭘 알아 대출이 막혔는지 아닌지. 내가 해외 지사팀인데 설마 그걸 모르려고. 돌아가는 판만 봐도 내 손바닥이야.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이미 너네 집안 망한 거. 빨리 다른 직원들도 일자리 찾아야지. 언제까지 월급도 안 주고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떼어먹은 적 있기나 해. 제발 그만할 순 없어. 그야 모르지. 곧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월급을 줄 수 있겠냐고. 이럴 거면 나도 퇴사하지. 그나마 당신이랑 알량한 정이랍시고 이 회사에 붙어 있었는데 나 이러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자꾸 이딴 식으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하나 토달고 잔소리할 거면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막말로 며느리 노릇이라도 내가 한번 해봤어. 그건 애초에 어머님이랑 상의된 일이라. 당신이랑 그것까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합의됐다 해도 그렇지. 내가 며느리 된 도리로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뭐 비위 맞춰준 적이라도 있었냐고. 허세 부리는 게 그런 날 마다니면서 돈 자랑한 거 밖에 더 있어. 그런데 내가 뭘 착실한 아내다운 일을 하기로 했냐고? 뭐 한 거야? 세월이 흘렀는데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 그러니 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해 뭘 원하길래?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요령을 떨까? 지쳐. 진짜 이렇게 되겠다면 헤어지자. 도장 찍고 사인해야겠다. 이런 무례한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했지만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넘겨줬어.
정말 경악스럽고 황당했지만 그냥 이혼을 그만둬야 했어. 그래서 결국 난 이혼을 받아들인 셈이야. 그렇게 이상한 이혼 상황을 겪었거든.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문장이 조리 있지 않아 정확한 수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았니? 너가 말 나오기 전에 뭐라 했는지? 회사가 망하기 전에 우리 애를 써라고 그랬잖아. 우리 애가 똑똑한데 설마 너희 때문에 망하게 만들었니? 아가씨는 이미 다른 회사 다니고 있었고 전공도 그쪽이 아닌데 우리 회사에 와서 뭘 하시겠어요? 그게 배우면 다 되는 거야? 큰 애는 전공이라서 배우고 다 익히고 하는 거지? 똥백장은 타부리더니 집안 거덜내고 꼴 좋다. 그렇게 회사도 기울였는데 뭐 따라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애 밥을 굶겨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것도 안 하니까. 아이가 돌아설 거야 아니에요?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시댁에서도 환영하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애초에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탕을 발로 밟은다 해놓고 전국에선 내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졌으니까 집안 살림도 못해 그런 거 못하겠으면 나랑 위원회 일이니?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망했다 이왕 망하면 냅두고 집안 살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정성이 높다고 하여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숙주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놀란 셈이었다. 온전히 이혼에 동의해서 우리 집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다행히도 해외로의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당연히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되었죠. 회복만큼이 아니라 매출이 상승하게 되어 대출도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해외팀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편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같은 해외팀이라면 남편이 우리 집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용한 게 이유가 있었답니다. 해외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입사할 때는 국내 부서로 입사한 모양이었지만 결국 또 다른 회사에서 월급쟁이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집 하나를 노리거나 물색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미소를 짓곤 했다. 어서 오세요. 의사님, 저희가 보낸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투자 목적으로 온 상무이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한다고 해서 당신의 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모르셨군요.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해외 지사팀이 활발히 협력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진취적이어서. 그래서 어렵다는 시기에도 단단히 성장한 어깨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죠. 과찬이신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사를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그런데 공동투자 목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였어요. 벤처기업 회사 로비에서 바로 마주친 거죠. 그 당황한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직원들이 다 나와서 환영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줬는데 그 수많은 직원들 틈에 묻혀서 남편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해지려는 척했어요. 엉겨붙자마자 정색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쪽에서 문이 열리자 우르르 직원들과 운영진들이 나오더군요. 여기는 규모가 꽤 큰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와 동갑인 여자가 팀장이라며 인사를 건네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회사를 위해 애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기술력을 본받고 시야를 넓혀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희망합니다. 반가워요. 팀장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창백해지면서 제 팔을 슬쩍 잡는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일지 궁금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아하고 생각했어요. 아, 이번 타기 든 이 팀장이라는 여자구나 생각해서요. 마치 모르는 척 해주라고 팔을 잡은 것인가 싶어서 웃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귀사회생에서 돌아온 것 때문에 저를 아첨하려고 팔을 잡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웃기죠. 그냥 저 여자와 그들 사이를 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즉, 상황에 맞지 않게 말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마음을 정리했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요. 회사니까요. 엉겨붙지 말아야지. 남자니까 매몰차게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들은 얼빠지고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보셨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헌신을 무시하고 막대하더니 다시 우리 집이 복구된 게 같으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마 회사에서 국내팀이 아니라 해외팀이었다면 진작 우리 집이 복구된 걸 알고 연락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니까 더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 연애할 때는 제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제 배경 때문에 좋아했다는 척 한 거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시킨 저도 너무 호구 같았고요. 그래도 이제라도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깔끔하게 이혼했으니 됐다 싶어요. 회사가 엄청 시들었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많이 복구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역시 한 번은 위기를 겪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우리 해야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번호를 차단해서 몰라서 나중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 해요. 아마 그날 이후에 우리 회사를 열심히 서칭한 것 같아요. 그 회사보다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노선을 틀었는지 아니면 한번 호구 잡혀버린 건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도 호구 잡혀줄 줄 알고 이렇게요. 한 건진 모르겠지만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할 말은 무엇을 할 얘긴 없고요. 세상에 분할 것도 없고요. 처음부터 제가 신혼여행이나 외출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시간을 다 책임져 왔는데요. 가전제품 하나라도 제가 해준 것이 있었더라면 모르겠어요. 또 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겠죠? 그래서 답장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답장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서운한 게 있었다면 다 해소하고 싶었어요. 에이미가 돼서 큰아이 이혼한 남편한테 달리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다시 너와 잘 지내보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동조해줄 마음이 없네요. 그래도 한때는 살고 치면서 살았던 사이 아니야. 애까지 그렇게 된 건 다 집이 너무 없는 집안이라 돈에 잠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애가 진심은 아니었을 거야.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마 연락을 했는데 계속 받지 않아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이미 이혼까지 하고 다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저렇게 그 자세로 나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속물인 시모량이 다르게 남편이 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던 거야? 콩을 심어서 콩이 나고 문을 닫았는데 파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그런 성격이면 남편은 무엇이겠어요. 얼마나 다를까 해서 한 번쯤 의심할 만하죠. 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어지면 내어버릴 것 같고 돈이 생기면 주워올 신부인 것이 눈에 보이죠. 너무 기뻐서 이제 남편에게 회신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뻔뻔하더라도 정도가 있잖아. 너가 이런 종류 하나라도 갖고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니잖아.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가져온 것이 몸뚱이인데 그것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야? 할 얘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당신과는 연락을 끊고 싶으니까 그래서 당장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전 남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참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해서 설켜대는 강한 비겁한 사람이라는 점을 전 몰랐다니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안다며 칭찬했던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러다 회사에서 찾아오면 더 잘 보겠네요. 그때는 제대로 맞서야겠어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과는 카리스마 있게 이혼해버리고 앞으로는 커리어우먼으로 살아가려 해요. 멋진 여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혼을 당했지만 조금은 어이가 없기는 해도 아마 지금은 제가 아니라 심오한 남편이 허우하며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매우 슬펐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끊고 기억하지 않으려 해요. 제 인생에서 잊고 지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았다면 짧았을 시간이고 길다면 길었겠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만 줄이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요.